모두의 연구소라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교육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두의 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겸 연구소장이라고 주로 불러요. 대표라고는 하고요. 네. 김승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여기 행복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여러분 중에 자기는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 줄래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잘 안 되시다가. 네.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죠. OECD 평균보다 낮고요. 네. 근데 왜 낮을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5가지 번호가 있어요. 네. 오지선다형입니다. 네. 1번은 교육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2번은 공동체 생활. 3번은 소득, 돈을 못 벌어서, 집이 없어서, 워라밸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그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1, 2, 3, 4, 5번 중에 어떤 이유가 제일 클까요? 3번. 손 들어보죠. 1번 교육 때문이다. 여기 또 교육하시는 분이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공동체 2번이다. 예. 2번 3분. 3번 소득 때문이다. 한 분, 2분, 3분, 4분. 이분들 조금 월급을 올려야 되죠. 네. 4번. 이거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4번 주거 환경. 집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들 건물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5번 워라밸이 별로 안 좋아서. 네. 2분. 네. 정답은 공동체 생활 때문이에요. 여기 요 선이요. OECD 평균이 요 선이에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가 맞추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나 뭐 워라밸도 나쁘기는 한데 뚝 떨어지는 게 공동체 생활이죠. 제가 모두연구소를 2015년 8월 10일에 런칭을 했는데 그 런칭하러 가는 길에 소땡마을이라는 지금도 있죠. 소땡마을에서 나온 이 전단지를 제가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옆집 아이보다 한 뼘 더 큰 비결. 이게 광고 카피가 먹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아이 키가 100cm든 110cm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옆집 애보다만 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친구보다 공부를 잘해야 내가 대학교에도 가는 거고, 자기 혼자 빨리 가려고 지금 여기 다 막히는데 이렇게 자기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죠. 일단 행복 얘기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술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나요? 핸드폰 사용법도 이제 잘 모르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막 그러기도 하고요. 네. 몇 가지 조금 살펴볼게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기술이고요.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고흐 그림처럼 바꿔줘 이러면은 인공지능이 그 사진을 고흐 그림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막 논란도 되고 굉장히 이슈를 만들었던 기술이고요. 이게 2015년 8월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한 장의 사진을 그렇게 바꿨다면은 이제는 동영상도 되는 거죠. 보시면 영화가 그림처럼 명화처럼 바뀌죠. 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를 때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엔터 한 번만 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2016년 4월에 나왔거든요. 아까 몇 월이었죠? 2015년 8월, 8개월 만에 동영상에도 되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 앱에도 들어가 있어요. 프리즈마라는 앱이고요. 이게 아까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진을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회사가 나오자마자 매도 호가가 400억이었어요. 나오자마자. 예. 그리고 2016년 6월이에요. 그러면은 2015년 8월에 처음 그 기술이 세상에 나타났죠. 1년도 안 됐는데 회사가 나오고 스타트업이 나오고 400억짜리 회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영상의 특정 부분을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진짜 말 영상이고요. 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진짜 얼룩말 영상이 말을 얼룩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금방 끝나니까 빨리 보세요. 근데 조금 찌글찌글하기도 하고 약간 가짜 티가 나죠. 보셨죠? 이게 2017년 4월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는 기술 아시죠? 이게 오리지널 영상이고요. 전혀 다른 사람 얼굴로 치환을 한 거예요. 예, 한번 보시면 밑에 게 진짜 영상이라 그래서 믿겠죠. 그죠? 아까 얼룩말은 좀 찌글찌글해서 가짜뉴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몇 년일까요? 그냥 누르면은 연도가 머리 나오거든요. 아까 앞에 게 몇이었죠? 2017년 4월. 이거는 5월, 5월, 6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12월. 같은 해예요. 이것도 역시나 한 6개월, 8개월 정도 예, 지나서 이 정도 기술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흑백 만화를 컬러를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노란색으로 노란색 대충 해놓고 살색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한번 딱 치면은 이렇게 사진이 색칠돼요. 만화가. 예.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 해볼 수 있어요. 구글에서 색칠 공부 치면 이렇게 밑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가이드 주면은 그래요. 예. 그러면은 많은 채색 도움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직업이 좀 위험해지겠죠. 엔터 한번 치면 되니까. 이게 2017년 1월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만화를 한 장만 만화가 그려주면은 만화책 한 권을 전부 다 얘가 인공지능이 색칠을 다 해주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탁하기는 한데 어차피 주인공은 파란 스타킹 맨날 신고 나올 거잖아요. 그죠? 배트맨은 뭐 항상 검은 망토 입고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장만 그려도 중요한 정보는 다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나간다. 그럼 사실은 빨간 자동차든 파란 자동차든 자동차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만 그려도 책 한 권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해볼 거야. 2016년 5개월 지났죠. 2017년 1월이었죠. 예. 이런 식으로 뭐 거의 한 1년도 안 지나서 새로운 기술이 팍팍팍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17년은 지금은 훨씬 잘 되겠죠.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게 왜 그런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 공유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저런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명화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그 기술을 갖고만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보다 엄청난 기술의 우위가 있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만들면은 바로 자기가 만든 코드 프로그램을 그냥 다 오픈을 해요. 누구나 가져다가 이해하고 바꿀 수 있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왜 생기냐면은 일단 대학이나 MIT나 스탠포드나 구글이나 이런 대학이나 큰 기업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를 다 오픈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탠포드의 동영상 강의를 해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예. 거의 지금의 인공지능 붐을 저는 스탠포드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은 자료를 오픈하니까 누구나 접근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학생들이 다 스탠포드 학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구글도 자사의 기술들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유다시티나 이런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나노디글이라고 해서 새로운 학위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지식을 그냥 온라인에 다 올려서 다 나눠주는 공유 문화를 먼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배운 친구들이 뭐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코드를 짰으면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GitHub이라는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에 다 올려요. 아까 전에 그 영화로 만들어진 코드다. 논문을 발표하면서 코드를 다 올려요. 그러면은 그걸 봐서 나는 그거를 동영상으로 바꿔봐야지 하고 누군가 생각을 하겠죠. 또 동영상을 바꾸는 코드를 짜요. 그걸 또 여기다 또 올려요. 또 누군가 그걸 받아서 그럼 난 이거를 퀄리티를 좋게 하고 조금 빠르게 구현해가지고 핸드폰에 올려봐야지. 그러면은 아까 프리즈마라는 회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흡수하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공유 문화가 발달을 해서 점점점 빠르게 기술이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려면 싸워야 돼요. 옆 친구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너 시험 잘 봤냐? 이러면은 나 못 봤어, 망쳤어요. 하나 틀리면 막 이러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야, 너 오늘 다 내놔. 요즘엔 공유 문화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오픈하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GitHub 사용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쨌건 저쨌건해서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왔다고 쳐도 이제 대학교가 뭐 스탠포드가 다 동영상 강의를 다 오픈하고 스탠포드의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스탠포드보다 더 가르칠 학교가 몇 군데나 있겠냐라고 보면은 수많은 대학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고 치면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겠죠. 취업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의 목표가 뭔가요?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오래오래 다니는 게 목표예요. 요즘은.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시험들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요. 회사도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이런 데 선호 현상이 있고 그죠? 근데 사실은 오래 다니는 게 쉽지는 않죠. 일반적인 회사를.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오래 다니려면 혹시 사기업에 있으셨던 분 계세요? 사기업 있나요? 사기업에서 제일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 이것만 하면은 회사를 은퇴할 때까지 안 잘리고 다닐 수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의견. 비정규직으로 무제한 계약. 비정규직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안 되죠. 정답 아시잖아요. 3번 들으셨잖아요. 대답할 기회를 안 드립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모르는데. 네? 또 뒤에 간사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책임 회피? 책임 회피? 비슷해요. 네, 승진을 안 하면 됩니다. 예, 비슷해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빨리. 한직에서 예. 한가한 직책을 맡아서.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뭔가 일을 안 벌리면 돼요. 일을 버리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시키는 거 있으면은 욕만 안 먹을 정도만 하고 안 시키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회사가 발전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예,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스타트업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모두의 연구소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모두 연구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 누구나 여기다 연구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다. 예. 뭐 음악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싶다.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하고 싶은 연구가 있을 때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도 난 그걸 하고 싶어서 갔는데 교수님이 다른 과제를 따왔어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운이 좋아야 돼요. 네, 운이 좋지 않으면은 기업에 갔다.
기업은 더 한대요. 기업에 가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면은 자기가 그 연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은 오래 못 다닌다. 뭔가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일로 오지? 글쎄. 전파가 돌아오고. 아, 도깨비 아닌가요? 네.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직접 하자 우리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터넷도 발달되고 많은 정보가 다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어떤 전문적인 교수님이 알려주거나 어떤 큰 비용을 기업에서 연구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거. 그래서 모두연구소에는 수많은 연구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난 연구하고 싶다.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RC카에다가 카메라랑 이런 거 달고 트랙을 따라가는 어떤 자율주행 RC카를 만들고 이런 랩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랩이 있고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채권 만들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실들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연구실들의 모두연구소가 된 거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이면은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열린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애트리도 계시지만 애트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뭔가요? 얼마요? 6,000원. 6,000원. 6천억이죠. 연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편집해야 되나요? 아마 프라우노퍼 연구소는 불가할 거예요. 예, 몇 조 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모두 연구소는 와서 연구하는데 5만 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애트리는 뭐 힐튼 호텔이라면 저희는 에어비앤비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돈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내면서 연구해야 돼요. 멤버십 비용을 내고요. 헬스클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계가 막 있고요. 돈을 내고 들어오면 어디든 들어가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운동 기계는 누구나 또 만들어서 놀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간에 다른 데는 연구를 한다면 돈을 받으면서 하죠. 연구원이면 연봉도 높아요. 근데 여기는 돈을 내면서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2015년 8월에 만들었을 때는 3개 연구실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누구나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이 알아서 연구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 했으니까 만들어라 하고 안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2개를 만들고 하나를 저희 선배 형 시켜가지고 형 활용해줘요 그래가지고 3개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60개의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15명으로 시작을 해서 첫 달에 지금 500명 이상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분들이 제일 신기한 분이죠. 어떻게 해봤을까 처음에. 네, 이분들이 정말 정보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인 거죠. 정말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한 30분 설명하면은 둘 중에 한 분은 이해를 못하고요. 이 시스템을. 그때는 이렇게 공유 경제 이런 게 많지 않을 때라서 둘 중에 한 명은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될 것 같다가 이제 나머지 한 명이었죠. 그분들이 다 지금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줄 몰랐는데 되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들이 왜 여기 와서 연구를 할까요?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데. 네. 제가 3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는 이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힘은 사실은 네트워크이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500명이.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그게 할 줄 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조금 유명한 연구소인데 왜냐면은 그게 핫하니까 하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고
근데 저희가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알파고가 2016년이에요. 알파고보다 1년이 빠르거든요. 그때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겠어요? 뭐 있기야 있었겠지만 뭐 양손에 꼽겠죠. 그러니까 나도 인공지능 하고 싶어 왔는데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구소가 되기를 바라고 만들었는데 스터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스터디 모임을 아예 못 만들게 했어요. 스터디 모임 만들면은 여기는 스터디 모임 아니니까 다른 스터디 모임을 추천했어요. 거기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가령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오픈 AI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테슬라에서 투자해서 만든 인공지능 연구소고 거기 가 있는 분도 있고요. 처음 왔던 분 중에 페이스북의 AI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에 탁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면 좋은데 한 분이 들어왔다가 자기는 되게 잘하는데 다 못하니까 좀 하다가 나가고 나면 또 한 분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했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지 할 줄 아는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자기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모두의 연구소는 처음부터 시작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게 하는 게 철학이었잖아요. 제가 과감하게 이쪽으로 안 했어요. 그분들이 나가셔도 마음은 아프지만 계속 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위주로 이제 그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문화가 하나 생겼는데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왜냐면 나만 못하는 게 다 못해요. 네,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코딩은 잘 못하는데 수학은 좀 한다. 그러면은 수학이 나오면 제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코딩할 줄 아는 사람은 수학하는 사람은 코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모두연구소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습니다가 사실 저는 이렇게 될 거를 믿고 했던 거고요. 이 말이 처음 모두연구소 만든 2015년 8월부터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한다고 이 사람들을 안 끌어주고 혼자 나가면은 그 사람이 혼자는 빨리 가겠죠. 빨리는 갈 텐데 롱텀으로 보면은 같이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0명의 연구원들이 너무 착해요. 정말 너무 이타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은. 그래서 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모두연구소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하죠. 세 번째가 굉장히 꾸준해. 지금 4년이 조금 넘었는데 모두연구소를 시작한 지가 아까 15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4-5분은 아직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와서 마음에 안 들면 한 달만 해서 나가시고요. 근데 여기서 생활을 그래도 한 6개월, 1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바빠서 못 나올지언정 자기는 모두의 연구소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나오려고 하고 시간이 되면 또 나오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뜬금없이 제가 건프라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혹시 이런 장난감 만드는 거 취미생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아시죠? 달롱넷 아시나요? 네, 달롱넷 아시죠? 진짜요? 달롱넷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꾸준함은 순간의 열정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이 달롱넷 운영자분이 한 말이에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냥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소문으로만 들어서 저는 이런 취미가 없어요. 네.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일반적인 공돌이였죠. 근데 이분은 취미가 이 프라모델 만드는 거라서 돈이 생기면은 장난감에 가가지고 프라모델 하나 사가지고 겉모양 찍고 안에 뜯어가지고 각 파츠들 찍고 조립을 한 다음에 사진 찍고 어떻게 움직이나 찍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거를. 네,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취미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안 뜯어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다 해놨으니까
아 이거 되게 괜찮네 나도 사야지. 이거 되게 괜찮네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해서 점점 유명한 사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사 관두고 수입차 잘 몰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한 게 없고 예, 꾸준히 그냥 프라모델 만들어 사진 찍어서 올린 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런 사이트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 달 하다 말고 한 달에 20개는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개씩 20년은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꾸준함은 굉장히 소중한 미덕인데 그런 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두 연구소가 지금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열정, 상생, 꾸준함 요 세 가지가 저희 연구원들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모드 연구소가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한 스타트업이 2개가 있고요. 여기 드론 업체고 뭐 아이용 헬스케어 업체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원래 동영상이 있는데 계속 나오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오니까 볼까요? 여기는 안티드론 연구실에서 드론 잡는 드론으로 나왔다가 그게 시장이 별로 없어서 평창올림픽에 넣기까지 했는데요. 피버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용 솔루션, 드론을 이용해서 건설 공정 파악하고 그런 회사로 바뀌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드론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있는 드론에다가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2D로 찍은 사진을 3D로 모델링을 해준다거나 공정이 얼마나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이제 다 직접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드론을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회사가 있고 지금 학부생이에요. 대학생 대표님이 대학생인데 엄청 잘해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AI 국제 학회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학회 중에 닉스라는 학회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2개 워크샵 페이퍼 2개, 4개 냈는데 2개 떨어지고 2개가 돼가지고 예, 저희가 여기에 가서도 올해 12월에 캐나다 가서 발표하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학회 페이퍼 이렇게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아니면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뭐 10개씩 내는 거 아니고요. 아실 것 같긴 한데 찾아보시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정식 페이퍼는 워크샵 페이퍼긴 한데 거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2개나 돼서 꼭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해서 또 나름 괜찮은 성적을 또 올리고 있고요. 되게 많이 참가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써요. 뭐 모여서 뭐 하면 써요? 책이나 쓰자 이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컨퍼런스도 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33명 연사에 330명 오셨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하거든요. 매년 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12월 달에 서울대에서 하고요.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예, 컨퍼런스들 그리고 전시 활동도 하고 다양한 R&D 프로젝트들도 해요. 예.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연구실에서 한 건데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돈이 없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연봉이 되게 높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많잖아요 또.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의 데이터를 대신 받아다가 무료로 분석을 해주고 대신 여기는 그 데이터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세상에 오픈도 하고 이런 어떤 서로 상생하는 어떤 프로젝트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 이제 뉴스 기사도 나오고 그랬던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연구가 있는 플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숨 쉬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숨 쉬려면은
접촉식 센서를 써요. 배에다가 뭔가 센서를 놓는다거나 코앞에다가 이제 뭐 센서를 놓는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비접촉식으로 하는 거고 마이크랑 스피커를 이용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스피커랑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커에서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초음파를 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쏴서 다시 배에 맞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레이더의 원리예요. 사람의 배가 숨을 쉬면은 한 2c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2에서 3cm? 그럼 거리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핸드폰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신생아들이 엎드려 자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대요.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독거노인 분들이 혼자 되게 계시다가 또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원래 카메라로 할 수 있지만 카메라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했던 거고요. 플레이가 될까요? 안 되냐? 볼까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잘하겠지.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 스피커랑 마이크가 있고요. 원래 스마트폰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게 목업이에요. 마네킹에서 안에다 풍선을 넣고 사람 숨 쉬는 것 같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했고, 그래서 1m 정도 떨어져 있고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데 중간에 막히는 게 없으면 그럼 100% 인식을 해요. 1m 떨어진 데서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핸드폰 충전하려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가 침대에 어떻게 누워서 자도 되게끔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숨쉬는 거, 들쑥날쑥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전에 키스키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랑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초록색 자동차랑 빨간색 자동차가 랜덤하게 막 나와요. 근데 초록색 자동차는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되고요. 빨간색 자동차는 반드시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이 중간에 합쳐지죠. 잘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끼어드는 이렇게 그 합쳐지는 구간이 있을 때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이에요. 요거를 그 대전의 연구소랑 저희가 6개월짜리 과제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안부 뒤치고 잘 가죠. 근데 열심히 보면은 한 2대는 못 가요. 이제 뭐 사람도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못 가는 케이스가 2개쯤 있어서 이동돼서 끊겠습니다. 이 끝까지 막 눈 이렇게 해서 보시더라고요. 가나 안 가나 보자. 그리고 이거는 그런 어떤 사실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거는 기산량이 되게 많아요. 유한한 컴퓨터에서 막 돌리고 그러는데 핸드폰에서 돌릴 수 없겠냐라고 해서 여기에는 핸드폰에 뭐 그런 거 계속 넣는 데고요. 완전 초기에 만든 거고, 이거는 거북목 디텍트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 동영상이라서 거북목은 빨간색이 나오고요. 근데 핸드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그런 게 또 유행을 해요. 재밌는 게 여기 처음에 이 랩이 생겼을 때는 다 그냥 학생이기도, 2명은 학생이고 1명은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3명은 다 네이버 가 있어요. 같이 그냥 이런 활동하면서 유명해져가지고. 그리고 기업들이 조금 이런 랩을 기업이 만드는 케이스들도 이제 하나씩 늘어나서 거기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정부 자금만 지원해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마치고 보통 그러면 바로 오시는가요? 아니면 여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도 많이 오고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오고요. 스타트업 대표님도 오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아니요, 여기는 99%는 오프라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고 랩장님이라고 하거든요. 랩을 만든 사람은 랩장님이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거의 99% 오프라인 베이스. 페이스북에서 일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에서 일하다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처음 왔던 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가 있다라는 거.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데이터 공유는 또 어떻게 데이터 공유요. 뭐 어,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영 이거 연구원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네, 너무 고생을 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논문을 못 써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좋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저희가 인터넷을 긁어서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죠. 그럼 뭐 공유 도구는 따로 뭐 이렇게 그 연구소 내에서 따로 뭐 하드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네, 각자 알아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여기 MOT랩이라는 MOT랩 같이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해서 모두의 것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랩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 돌리시는 GPU 서버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모든 팀을 다 지원 못 해주고요. 지금은 3개 팀 정도? 10개 팀 중에서 저희 작은 스타트업이라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사실 월급을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생계 유지 같은 건 어떻게? 그분들이요? 그럼 회사원들 되게 많죠. 아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기는 저녁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랩 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기 낮에는 회사 근데 다니고. 회사 다니고 아. 근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되게 많아요. 정치련분도 있습니다. 그 주말에도 와서 하시고 뭐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야근과 특근을 하죠. 왜냐면 낮에는 이제 다들 그런 걸 하니까 못 오시니까 저녁이랑 주말에 제일 사람이 많을 때고요. 저희는 죽어 나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낮에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회사 땡땡이 치고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바쁠 때. 예. 낮에 불러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저희의 메인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이것만 하면 저희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설명한 거였어. 연구실이라는 게 제가 설명드렸던 여지껏 설명드린 게 연구실이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자꾸 스터디 모임화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제가 못 만들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자연의 흐름은 전 또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예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공부할 수 있는 거를. 그게 플립드 스쿨이에요. 플립 스쿨. 플립 스쿨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플립 스쿨이라는 플립드 러닝 기반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그냥 스터디 모임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해가지고 자기 순서에 발표하고 가죠. 그러면은 자기 발표한 것만 알고 모르죠. 그거는 저는 좋은 교육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모두가 공부를 해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공부한 거를 이제 토의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게 플립스쿨이고요. 처음에 5개 플립스쿨을 만들었는데 2개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돌려줬어요. 정확하게는 다른 걸 들을 수 있게끔 쿠폰을 주었죠. 3개는 그런 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9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기수가 3개월이에요. 지금 2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35개 플립스쿨 모임을 돌리고 있고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직능원의 교육학 박사님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저희를 보러.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이 좋은 건 아는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혹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집단이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거를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은 AI인가요? AI만 있진 않고요. 한번 볼까요? AI가 많이 있긴 있는데요. 아 그럼 이거 저기 튜이션도 저 받는 건가요? 이거요? 예. 예. 이거는 5만 원보다 조금 비싸고 7만 원? 그러니까 저는 모두 연구소잖아요. 예. 그냥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비용에 부담 없이. 자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뭐 많이 있죠. 예. 아무래도
저는 공대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데 공학이 조금 많긴 하고 공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추천 시스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다 공학 쪽이죠. 근데 여기 같이 책 읽는 것도 있어요. 스타트업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강사가 필요 없네요. 그죠? 예, 강사는 없어요. 네. 여기는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퍼실리테이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이 퍼실리테이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네. 같이 배우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뭐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그럼 뭐 스타트업 엑시트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진 않고요. 그냥 같이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지식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모드의 연구소가 개설하는 게 아니에요. 모드의 연구소 연구원이 그냥 우리 이런 공부가 필요한데 내가 총대를 매서 퍼실리테이트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 라는 거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또 돈을 들이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이게 칸이라고 되는 칸 아카데미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어딨죠? 여기 이제 하나 아카데미에 있는 미적분 수학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연구만 하니까 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트 쪽, 미디어 아트 쪽도 있고요. 이쪽은 메이크업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많긴 한데 인공지능만 있진 않아요. 웹 개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보신 김에 랩도 하나 볼까요? 대전에 계시니까 또 이게 지역적인 그것도 많이 있네요. 그죠? 여기 정보들이 많이. 저는 서울에 서울에? 예, 양재. 강남이랑 양재랑 도로에 있고요. 예. 이제 대전에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금 대전에 따라 만드시는 도움을 받아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랩들 네, 연구 네. 여기도 보면 인공지능이 많긴 한데 뭐 바이오메디칼도 있고요. 셀프 드라이빙도 있고 이거는 해외 취업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기업에 임원하시던 분이 만든 건데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해외 취업하는 방법 알려주는 제가 같이 해서 취업시키는 게 목표예요. 저게. 이건 다양한 랩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하고 그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퍼실리테이터요? 네. 퍼실리테이터는 일단 저희가 하실 분 이렇게 모집을 받아요. 공채로. 그리고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도 저희가 좀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코스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도움을 드리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의견을 드리긴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거 만들어줬으니까 보통 강사비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 순간 외적 동기가 생기면 안 돼요. 적어도 모드 연구소에서는 내적 동기로 돌아가는 곳이라서 아까 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상생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죠. 고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외적 동기를 심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외적 동기를 심어주는 거, 또 하나는 상대평가. 아까 상대평가가 되면 무조건 경쟁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절대평가는 넣어요. 패스는 언패스는 넣어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평가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거의 한 99% 안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힘들어요.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1등 5천만 원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잘하면 다 5천만 원, 다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죠. 여기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짜리 인공지능을 알려주는 좀 긴 비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4기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는 그냥 지식만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문제 그래서 협력 기업이 있고요. 그 협력 기업이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3개씩 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아까 6가지 주제에 대해서
3개의 프로젝트가 꼭 18개가 있죠.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3개를 넣어서 21개의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풀면서 공부하는 1년짜리 비하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협력 기업들이고, 예, 여기 삼성 SDS가 제일 큰 회사고, 왓챠라고 혹시 아시나요?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버전 왓챠 플레이, 거기도 들어가서 추천 시스템 쪽으로.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업 연계형 교육 과정들은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이 있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끝난 다음에 그 회사의 HR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번 무슨 잡대화 하듯이 취업 연계를 해주는 신용을 하고 끝나죠. 보통 그게 기업 연계형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는 기업들이 교육 자료도 다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고요. 멘토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또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업이 그렇게 참여하는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제 생각에는 네. 모두연구소가 잘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협력기업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이제 공채로 또 모집을 했는데 한 20-30개 기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6분들을 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협력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협력기업 좀 감사한 기업이죠. 저희가 괴롭혀도 다 받아주시고. 실제 채용도 하고 하나요? 그거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이분들이 왜 하냐면은 사실은 자기 문제를 잘 푸는 애가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채용 때문이야.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돈을 아무리 줘도 좋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을 똑같이 뭐 삼성, 현대차만큼 준다고 해도 스타트업은 안 와요.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사실은 또 일을 잘 못하면 또 스타트업은 직원이 몇 명이 없기 때문에 회사 문화가 갑자기 완전 다운되고 거의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뽑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에 맞는 사람을 애초에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으니까 이런 데 열심히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취업 준비생들이 보통은 돈을 학원에다가 쓰면서 취업 준비를 하죠. 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서 취업 준비를 하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겠지만, 모대연구소가 아까 보셨듯이 무슨 R&D 과제나 프로젝트도 하고요. 외부 강의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프로젝트에 참가를 시켜주고 인건비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뭐 연구 조교, 뭐 강의 조교 이런 게 있듯이 저희도 강사도 넣어주고요. 뭐 그런 프로젝트 참가 인원으로 또 넣어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이력서가 쌓여요.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가서 나는 인공지능 강의도 했고 여기 연구소랑 같이 공동 연구 협업을 해서 난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취업이 되겠죠. 돈도 벌고 취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예요. 저희가 뭐 GPU도 다 제공해주고 모두연구소 활동비도 다 공짜예요. 대신 취업을 하면 3천만 원 이상으로 취업을 하면은 그 뒤에 돈을 좀 내라. 그럼 그 돈으로 다시 2기를 운영하면 되는 거. 지금 1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10명을 뽑아서 한 명은 지금 취업이 됐고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드랍했어요. 결혼하고 아기가 있고 너무 힘들죠. 그리고 8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저는 굉장히 모두연 철학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2기는 고민 중에 있어요. 할지 말지. 사실 이게 돈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운영 인력이 여기다 한 명을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한 명을 다 못 쏟아부어요. 여기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명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으면 당연히 할 거고요. 참여자들도 만족도가 높고 하는 사람들도 뿌듯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라면 저희가 미래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서울보단 지방이 더 필요해요. 서울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럼 어떻게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지금은 저희의 노하우가 이런 걸 운영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걸 독려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저희가 대전에다가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희 직원이 한 반을 뛰어서 가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본진을 지킬 사람들이 없잖아요. 확장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내년도 상반기에 런칭을 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서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옆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기 거를 막 퍼줘야 되고 이런 미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 1년 정도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 쭉 따라가다 보면은 모드연구소만의 그런 문화 같은 게 DNA가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교육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사실 저희는 교육기관만은 아니거든요. 크게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에콜 포리츠 프랑스에요. 갔다 왔어요. 자랑하려고. 굉장히 지금 거기 강남 사무실은 어떤 모양이에요? 강남 사무실은요? 네, 제가 모드연구소가 뭐 투자를 받거나 그냥 제 돈으로 그냥 하는 데라서요. 네. 좀 꼬질꼬질해요. 조그맣고 한 50평 정도 되고 회의실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네, 강남캠은 그렇고요. 양재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양재 R&D 혁신 허브라고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카이스트랑 저희가 거기 운영사예요. 그리고 그 양재 캠퍼스도 저희가 이제 쓰고 강남과 양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는 내년 정도에는 지방에 어디서도 불러도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오라고 해도 못 가고 있고요. 네, 노하우가 있어도 네, 내년에는 이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콜포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교육이에요. 이게 뭐 교수가 없고 학기가 없고라고 맨날 하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효율적인. 그래서 운영 인력 1명당 학생이 100명 정도 있어요. 1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을 가르치면은 10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효율적인. 근데 교육 퀄리티는 꽤 높고, 꽤가 아니라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희도 이 코스트 이피션트한 교육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졸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아니요, 지금 생각하시는 저희는 대상은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인데 네. 그거는 나중에 저희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는 등급에 맞춰야죠. 네네. 저희는 어쨌건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저희 직원분들도 월급도 드리고 하니까. 러닝 매니지먼트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뭐 산다는 사람한테 다 팔고요. 그 대학을 운영하자고자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애트리에 팔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애트리에서도 연구원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하시면 연구원들끼리 막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생각이시라고. 그렇죠. 모드연구소의 대전 모델을? 캠퍼스, 뭐 대구 캠퍼스, 부산 캠퍼스, 제주 캠퍼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아까 베트남 얘기 살짝 했는데 저는 베트남에도 팔 생각도 있어요. 글로벌하게. 베트남이 글로벌하게 간다 그러면은 제일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 사실은 에콜42도 라이센스를 팔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에콜42 보면서 나왔어요. 라이센스를 팔면 되겠다. 핵심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하셨지만 무크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그 코라트 굉장히 제가 에덱스는 제가 사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등장하고 뭐 질도 너무 좋고 하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플립 러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하시는 되는 거죠. 거죠. 그죠? 네. 근데 또 반대급부로 네.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플립 러닝이 되는 건데요. 네. 플립 스쿨이 되는 건데 플립 스쿨이 된다라는 말은 온라인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오프라인의 강점이 있어서 에콜도 오프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더하기 오프라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온라인 더하기 오프라인 시스템을 생각하면 온라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나와서 같이 하는. 오프라인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하는 예. 거죠. 지금 뭐그 강사도 없고 포실리테이터만 있는데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모듈 연구소가 네.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인당 인원이 한 35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효율성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모듈 연구소는. 여기 1대 100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효율성이거든요. 근데 1대 35도 사실은 효율성은 엄청 효율적인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더 효율적이라서 저희도 넣을 건 넣고 빼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때 되게 있죠? 여기 프랑스의 이 모델은? 뭐 예를 들면 뭐 평가 시스템도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그러니까 뭐 강사도 없고 그게 일종의 포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도 없어요 여기는 심지어. 그러니까 운영 인력만 매니저만 있다. 있는 운영 매니저만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되는 거. 저희는 퍼실리테이터가 있긴 한데 저희도 퍼실리테이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하니까 그 인원은 빵인 거고요. 혹시 그 재밌다.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이 교육 방식을 하면 교육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을 하면 될까요? 아니 이제 교사들 사실 맡은 클래스에 뭐 한 30명 학생이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강의식으로 그렇죠. 이제 학생들 교육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학습을 이렇게 방식을 바꾸었을 때 교사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해보면 아 이게 교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면 자기 네네. 수업을 자기가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플립스쿨을 넣게 된 계기도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사채스프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플립드 러닝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보고 아 그래 이거야 해서 저희도 시작을 한 거라서 있는데 확장이 쉽지가 않아요. 플립스쿨에 제가 단점을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플립스쿨에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 플립스쿨에 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공부하고 오니라고 했을 때 10시간을 공부하고 오는 게 평균이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2시간 같이 하려고 10시간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장점은 있거든요. 플립스쿨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수업 시간에 딱 왔을 때 알고 있는 지식은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30분 보고 왔을 거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20시간 보고 왔을 거잖아요. 왔을 때는 알고 있는 지식이 같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 이거를 한 과목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모대연구소 연구원들은 꾸준함이 있다고. 플립스쿨만 지금 2년 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피로감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실 조금 살짝 바꾸고 있죠. 그래서 플립스쿨인데 플립드 러닝 기반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다 교육 많이 하시니까 하브루타식이 있어요. 하브루타식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해와요. 근데 선생님도 없어요. 대신 와서 같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단점은 진도를 빨리 못 나가겠죠. 근데 장점은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못 나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나가요. 혼자 공부할 때보다 느릴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보여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든 걸 테스트를 다 제가 먼저 해요. 네. 재밌죠? 야, 재밌어. 하브루타식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가 1년 3개월째 하고 있는 아, 이게 뭐냐면은 슬로우 페이퍼라 그래서 논문을 읽어오는데요. 보통은 스터디 모임에 가면은 논문 10개 읽자면서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이렇게 하잖아요. 발표하는 거. 그게 아니라 논문을 미리 선정을 해요. 볼 논문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 동안 한 개의 논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논문을 보면은 하루 걸려요. 논문을 한 편 보는데 보통. 예. 근데 3시간 동안에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면 돼요. 왜 되냐면은 혼자 보면은 이게 막혀요. 보다가 논문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보려면은 보다 보면 막혀요. 막히면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뚫으려고 막 검색도 하고 하다 보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막혔을 때 뭐 저도 막히고 이 사람도 막히지만 막혔어도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걸 듣고 나면은 또 아 그럼 이런 게 아닌가? 하다 보면은 뚫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3시간 동안 못 본 논문이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한 편 나왔어요. 그 논문. 이거 3시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첫날이어서 오리엔테이션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좀 못 보겠는데 다 봐줘. 이거는 시간이 남았어. 이것도 했는데 시간이 몇 명이서 남았어요.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은 7명 정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브르 타식을 제가 여기 써있잖아요. 예. 하브르 타식으로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해서 좀 피로감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팀들은 하브르 타식이 어떠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플립드 러닝 방식은 정말 추천을 할 만한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 만족스러워했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습법인데 롱런을 할 수 있는 인생은 마라톤인데 막 100m 달리기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퍼실리테이터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플립드 러닝에서는 그냥 사회를 보는 거지 강의가 아니거든요. 강의하는 순간 참여도가 떨어져요. 네. 알고서 안 말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또 사회 보기는 아주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퍼실리테이터도 힘들죠. 아까 전에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학교에다가 이 플립드 러닝을 전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그 선생님도 있고 되게 좋은데 쉽지는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교육학 박사님이 어떻게 플립드 러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점점 커지면서 그거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하는 거하고 되게 얘기 되는데 이제 그 플립드 러닝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게 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과목들은 뭐 강의 자체가 되게 어려우니까 불가능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수학 뭐 아니면 뭐 대학교 뭐 물리학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기계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터랙트하면서 그게 이제 이 AI가 이제 그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고 다 다른 페이스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0시간 걸린다는 게 훨씬 이제 사람에 따라서 훨씬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가 예. 아마도 어댑티브하게 알려주면은 예. 자기가 부족한 거 위주로 또 알려주고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훨씬 더 이제 커스터마이즈 보통 이제 에듀테크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예, 많이 예, 하죠. 예. 부족한 걸 그래서 찾아서 알려주는 패턴. 이쪽을 굉장히 이제 이피션트하게 딜리버하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꽤 단순히 플립드 러닝이 아니고 이제 저는 그걸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하이텍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해소가 되니까 그러면 좀 이제 그 소위 스케일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엄청 확산이 되겠죠. 예, 그거 예. 예를 들면 짜타토익이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짜타토익 같은 류의 에듀테크가 이제 예. 아니면은 지금 에스프레소 카리지 레벨에서는 뭐 웬만한 과목들은 다 지금 그렇게 다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근데 지금 하시는 건 그 위에 그 위라기보다는 네. 뭐라 그래야지? R&D 쪽에 아니 그거는 뭔가 그 어댑티브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그죠? 예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네. 그런 류의 에듀테크는 아니고요. 저희는 오프라인 상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 그런 네. 에듀테크의 사람은 그리고 저희가 근데 만든 에듀테크 회사랑 결합할 수도 있잖아요. 결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에듀테크 회사 쪽에서는
이쪽 그 이제 집에서 듣는 것들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만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늘 생각은 늘만큼 저희가 개발가 안 됐고요. 일단은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까지 목표고 거기서 데이터가 쌓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게 내년도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좋은데요.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결론은. 선생님이 일반 교과서 이렇게 판서 강의 혹은 PPT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좋아할까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같은 얘기지만 그게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도와주면은 그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이제 그 러닝 매니지 시스템도 같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하고 애들이 한 그 데이터가 선생님들한테 다 가는 거죠. 매일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얘는 뭐 이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걸 다 아는 거거든요. 훨씬 더 이제 그 힘든 게 이제 그게 코스트 입수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려면은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당 30명이 있으면 사실은 그 행정 직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 30이 아니거든요. 1대 3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려면은 선생님 한 명이 30명을 보는 게 아니라 뭐 200명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어댑티브하게 하는 커리큘럼 제가 뭘 못했고 잘했고를 알면은 푸시 알람만 뜨면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알려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효율적인 교육을 만들어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난 이거 했고 어떻게 됐지? 이거 했고 어떻게 됐죠? 네, 그냥 다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 우리나라 헬조선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고 그런 헬조선의 나라에서 어떻게 행복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예. 뭐 그 과정도 조금 있는데 예. 여기서는 소개는 안 되겠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항상 신분 상승의 도구로만 생각이 되어왔어요. 우리 애가 공부 좀 잘하면 너는 법대 가라. 그래서 법대 간다라는 말은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원급제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의대 가라.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달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신분 상승의 도구, 항상 자원급제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아까 얘기했잖아 공동체 생활이 문제라고. 이제는 좀 교육이라는 게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는 이런 쪽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대연구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생을 모토로 하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를 좀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게 저의 목표이고요. 사실 모대연구소의 최종골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최종골까지는 아닌데 중간골이 대학 입시를 없애는 거예요. 네, 대학 입시가 전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대연구소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타깃이거든요. 그 전에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 하거든요. 고등학생한테 하자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대학 이후를 한 거고 지금은 그래서 여기는 문화가 생겼다고 보고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갔어요. 가고 있어요. 간 건 아니고. 그래서 와그라블 팩토리라고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어서 애들이랑 뭐 하려고 지금 뚝딱 만들고는 있어요. 그게 되면은 고등학교만 뚫으면 이제 이런 문화가 되면은 대학 입시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라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모대연구소 패스워드 옛날엔 이랬는데요. 요즘엔 하나 바꾸라 그래가지고 네, 딴 걸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문화의 얘기를 좀 해보면 문화라는 게 사실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반면 만들어지면은 없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고 저희 벽에감이 이게 붙어 있어요. 모델 사용 설명서. 그래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발표하려고 밤새워. 발표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또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안 생기잖아요. 나 발표한 소극적이 되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모대 연구소 사람들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예.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왔으니까. 예. 자꾸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일단 모르면 던져보고, 예. 함께 상의하고, 함께 물어보고, 예.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돼요. 실제로 필립스크랑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 그리고 혼자 발표하면 외롭고, 참여했고. 그리고 9번째가 이제 제가 만든,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거예요. 경쟁은 나랑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는 상생이다. 남이랑 경쟁하지 말고 자기랑 경쟁을 하자 할 거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라고요. 네, 그래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행복할 리가 없죠. 그리고 네, 이겨도 별로 안 행복해요. 1등이라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1등, 네, 1등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는 모두 연구소가 좀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첫 걸음이고 싶은 거고요. 제가 초기에 맨날 했던 말이 모두의 연구소가 필요 없어져서 망하는 세상이 오면은 그게 모두 연구소의 목표다라는 말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뭐 그게 그렇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제 이런 문화가 어떤 조직, 어떤 교육기관, 어떤 연구소에 다 퍼져서 모두 연구소 필요 없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끝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원들이 오면요. 네. 그 헬스장 같은 네, 네. 모델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헬스장이나 이제 요즘 막 그 격투기 하는 네. 데도 있는데요. 주짓수.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직원인가요? 아, 저희도 뭐 PT 해주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직원이 저희가 한 15명 있고요. 그 중에 한 4명은 인공지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 분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해줄 때는 아니에요. 교육을 할 때는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해주는 순간 코스트 이피션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확장성이 떨어지고, 예, 저희는 그래도 알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모르는데 운영을 할 수는 없고. 네. 운영을 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의 미션이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의 미션을 강조하지는 않겠네요. 네네, 강조는 안 하는데 그래도 퍼실 하나씩은 해라라고 제가 이제 슬쩍, 저도 2개씩 하거든요. 대표인데 3개씩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연구하고 싶고 개발하고 싶은데 교육부터 하면 좀 지쳐요 이런 반응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컨플릭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연구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그분들 사실 연구를 잘 못하거든요. 바빠서. 네. 제가 다른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언제 연구해 막 이랬는데요.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말하면 돈을 못 번다는 거 아니까 그때부터 착하게도 본인 연구 포기하면서까지 좀 모대연구소를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모대연구소 처음에 지금 4년 조금 넘었는데 한 2년 정도까지는, 한 3년까지는 저랑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정말 입에 감사하다는 말이 저희 직원들한테 그게 계속 입에 붙어 있었고요. 지금은 감사하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직원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쓰면서 직원들 다 가족이라고 부르고요. 네. 보통 스타트업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면은 직원은 직원이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제 교통처럼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로 남자 직원한테 많이 씁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접근 방식인데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사실은 준비 기간만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렸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이런 아이디어 내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 동기 친구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이 오는 카페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그냥 너 진짜 만들고 싶으면 날 찾아와라. 그래갖고 나도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내가. 근데 올 때 다른 동기 2명이 온 거지. 4명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개발자를 카페에 모아놓으면 절대 얘기를 같이 할 리가 없다. 저 구석 가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의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를 만들자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제 와서 저 구석에 안 있고 같이 뭔가 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그럼 과연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처음에 모델을 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 해서 4명이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드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만났 2014년에 드론은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4명 중에 1명도 지식이 없는 걸 하자. 근데 4명 다 드론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드론을 만들어보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희가 드론 부품을 주문을 했죠. 그럼 드론 이렇게 만드는 키트를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죠. 딱 와서 우리 만들어보자고 딱 펼쳤는데 전 당연히 사용 설명서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까 조립 설명서가 진짜 부품만 몇백 개가 있고 끝이에요. 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관이 시작됐죠. 그래서 분명히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누군가 만들어놨을 거다 검색을 했죠. 없어요. 너무 초기라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찾아보고 이제 DIY 드론즈라는 이제 외국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막 하고 그래서 몇 차 저 차 해서 겨우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탁 날리니까 싹 해서 다 부셔지고 네. 그 제가 동영상 찍을 못했어요. 첫 그거를. 네. 근데 그게 프로펠러를 대각선이 같은 방향으로 놔야지만 알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만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4명이 다 날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다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네이버 찾아봤을 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드론 그 뒤에 드론이 조금 이제 붐이 이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조립하고 만들고 이런 것도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알바처럼 하는데 먹고 살면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책을 같이 쓰자고 해갖고 전 어차피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3일 만에 책을 썼어요. 제가 드론 책도 있어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어서 했는데 되네? 이런 거죠. 그게 시초라고 봅니다. 저는 그 경쟁에 관해서는 제가 또 경제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나 공유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쟁은 아니고 뭐 공유나 상생만으로 또 사회가 잘 funktion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같이 너무 이제 이 공유나 상생 쪽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가치가 큰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때는 또 뭐 경쟁은 반드시 악이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성공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공유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배경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면 뭐 굳이 뭐 남한테 그 남을 안 이기더라도 자기가 일단 가장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그 베네핏이 큰 거거든요. 그게 아마 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런 거죠. 자기가 창의적이 되면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자기가 실력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자기랑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남이랑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애자일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철학은 간단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 할 일을 적고
오늘 할 일 중에서 잘한 걸 적고 못한 걸 적고 내일은 이걸 못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봐야지 오늘은 이걸 잘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조금 더 발전시켜봐야지를 매일 하면은 습관이 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을 거다 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랑도 조금 예. 그러니까 지금 공유가 이렇게 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공유 경제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는 큰 배경이 하여튼 폴스트 무브가 됐을 때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데 그 폴스트 무브가 되려면 남하고 경쟁만 해도 됐대요. 네.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협력이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시죠. 혹시 그럼 저기는 다른 카테고리의 그런 연구들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지금은- 저희 모두의 마음 상자라고 심리학도 있었습니다. 한 아, 3시즌 돌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공학 베이스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페이스북 조회가 14,0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공학 쪽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모이지도 않고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막 잘 되진 않는데 저희 심리학도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다시 뭔가 학위를 따는 공부를 하라 그러면 저 사회심리학에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알아주시면 제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도 있고 뭐 영어 공부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아까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공학에 한정을 짓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거 막 많이 하고 싶고 저는. 현재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후에는 뭐 조금 더 어린 친구들도 네네. 그러니까 방문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고등학생도 있고요. 사실은 많진 않아요.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저희가 와글와글 팩토리라고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따로 또 있어요. 거기는 메이커 스페이스이고요. 코딩 교육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초등 개념이랑 메이크 스페이스가 딱 네네네. 이게 비슷한 개념이 같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친구랑. 그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소개를 안 네. 드렸어요. 있습니다. 구로에 있어요. 그거는. 이 성인들 하는 건 강남 양재에 있고요. 애들 하는 건 구로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안 찍고 있죠? 네. 사실 구로에 만든 게 제가 구로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거기 구로에 있는 지자체에서 좀 모든 같은 걸 구로에다가 좀 해줘라 애들 위해서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과제 따와서 5억짜리 과제 따와서 저희 돈 들여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싸워가지고 저희 혼자예요. 그 지자체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저희 구로에다 만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운영도 힘들고 강남에다 만들면 훨씬 좋거든요. 붙어 있어야 시너지가 나니까. 네,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고 힘들어요. 네, 그래갖고 지자체랑 일하는 거에 있어서 도와준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계약 관계로 가야 되는구나. 도와달라고 갔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구로에서 공간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용을 다 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간을 지하를 준다 그랬는데 지하에 학원법상 지하에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올려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올려줄 수 없는 건 아니고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려줘가지고 구구청장까지 찾아가서 예전에 하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안 한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너무 긴 거예요. 중간에 있는 분이 삐진 거예요. 밑에 실무진이라는 얘기가 많이 됐고 예, 위랑도 컨택이 되는데 공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무조건 다 안 된다. 뭘 해도 다 안 된다고. 그러면은 같이 안 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공간도 협소해지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이게 공간이 안 나오니까 강의실도 이렇게 16명이 팍팍하게 들어가는 데인데 뭐 돌릴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운영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에 들어가는데 조그마니까 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거기는 콘텐츠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기도 그러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애플 포리트 그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같은 플랫폼에다가 애들 것도 넣으려고 거기 당분간 1년 동안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콘텐츠를 일단 만들어놔라. 그러면은 이 플랫폼 나오면은 거기다 콘텐츠만 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돌리려고 지금은 그냥 웅크리고 있다고 랩실 어디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공간 운영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 협력 맺어서 개발해주는 일하고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프트 협력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아까 뭐 협력하는 게 어떤 뭐 알고리즘 개발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세요? 예, 저희는 아, 그러니까 저희는 SI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기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거 그걸 하진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연구는 해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까지는 하는데 네. 실제로 뭔가 상용화될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주 업무의 비중은 공간 운영에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업무의 비중이요? 업무의 비중은 공간 운영이면 저 연구실 운영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고요. 네. 실제 돈은 거기서는 못 벌죠. 5만 원 받으니까. 뭐, 손해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는. 근데 그 늘어나는 게 힘이 되고 그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500명 있는 집단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딜 가도.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라서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기업들한테 뭐 같이 교육 프로그램 만들자 그러면 기업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톡은 공짜인데 나중에 수익 모델은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이런 데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드연구소도 공짜면 좋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운영비는 벌어야 되니까 5만 원 받고 있고요. 5만 원 받은 걸로 버티면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재밌는 것, 예를 들면 아까 미니모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돈 벌면서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교육 뭐 비즈니스라고 얘기했는데 교육 사업이란 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돈 바꿨으면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받겠죠. 교육 사업은 별로 하지는 않아요. 직원이 한몇 지금 15명 정도 있어. 네. 근데 아마 올해 말까지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사람 뽑고 월급은 있거든요. 얼마 예? 월급이요? 뭐 사람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입사원서. 네, 지금 아마 올해 말까지 20명 정도까지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도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잘 스타트업이 지원을 안 해요. 항상 뭐 이렇게 정말 스케일로 가는 걸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스케일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델이 그래서 베트남에도 가시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이랑 연구 둘이 있거든요. 예, 연구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트리가 힐튼이라면 저희는 에어비앤비인 거죠. 그렇죠. 에어비앤비 같으니까 네. 규모로 보면 에트리 같은 것도 큰 연구를 하는데 네. 사실 에어비앤비 같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네. 작은 게 모여서 에트리처럼 이거 큰 두께가 어떤 분리 안 되고 같이 있는 거 되게 흥미로워요 사실. 연구 쪽은 네. 그렇고요. 네. 교육 쪽은 아까 대학 입시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구하고 교육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델도 되게 재밌는 사실은 되게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인 그래, 거죠. 그래. 대학교랑 대학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좀 되게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고 예. 교육 쪽에서는 뭐 사실은 경쟁사가 어디냐 그러면 대학교겠죠. 그렇죠. 대학교 안 가고 여기 오면은 그리고 되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웬만한 대학교보다 훨씬 낫다고. 언제쯤 배터리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홍보용 문구고요. 뭐 언제까지 저희 5만 원인데요. 예산이 5만 원입니다. 인당 5만 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500명 인당 5만 원 곱하기 500명 하면은 저희 예산 연구 예산이에요. 네. 에어비앤비가 뭐 지금 어느 호텔보다도 더 크니까요. 사실 뭐 제 꿈은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누구나 와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심지어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는. 보면 이노센티브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노센티브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한 연구를 해주는 집단이에요. 아, 네네. 그런 거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육 쪽이 있고 연구 쪽이 있다. 연구 쪽에 제가 내년 목표는 교육 쪽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요. 내후년 목표는 연구 쪽이거든요. 그 내후년에는 연구에서 또 새로운 제가 뭔가 만들려고 다 계획은 해놨고 있어요. 오늘 또 아마 또 새로운 걸 버리는구나 쟤네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만드실 거죠?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돈을 벌면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흥미롭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했던 거는
돈을 벌면서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수익 관련한 게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발로 뛰어다니겠어요. 프로젝트를 따오려고. 강의랑 프로젝트를 따오려고 제가 애트리에도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애트리 강의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뭔가 네. 과제도 많이 따오고요. 제가 그 미니모 시작하기 전에 그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요. 여기 뭐 이렇게 뭐 최고선, 뭐 최저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해주자, 뭐 이런 아니 없어요. 그런 건 최저선은 10원이라도 걸게 해주자. 그러니까 빵원인 사람은 없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이 가져가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잘 못하는데 프로젝트 많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잘 못하는데 강의를 줄 수는 없고 특히 강의는 줄 수가 없어요. 남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느는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지금 4개월 되는데 1,000만 원 넘게 번 사람 있어요. 그리고 못 한 버는 달에-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아니요 4개월 동안. 아, 한 달. 네. 근데 취업 준비생이 1,000만 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일 못 버는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한 60만 원? 근데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뭐 학원비도 안 들고 오히려 돈을 버는데 다른 데는 인공지능 이런 데는 취업하려면 한 달에 학원면 막 1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해를 하나요? 4개월 만에 4천만 원 먹거나 4개월 만에 40만 원씩만 받았으면 예. 한 16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참여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다투는 정보가 공유는 안 되죠. 근데 대충은 알죠. 아 얘가 또 빠져가지고 또 강의하러 갔으면 또 돈 벌겠구나 이런 건 있죠.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예? 이해를 하나요? 남이 많이 그렇죠. 버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도 해요.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할 사람. 그러니까 시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곳인데 이 과제 해 이래버리면은 똑같아요. 학교랑. 그렇게는 안 하고 과제를 따왔는데 이거를 할 사람을 할래? 하고 물어보죠. 안 한다고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 주려고 따왔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냥 딴 사람 줬거든요. 다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저희 내부에 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 수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먼저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만드실 거죠? 뭐 만드시고 못드신데 지금 그러니까 하시는 일의 주 내용이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일인가요? 저희는 그런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다 문화를 만들어요. 본인들이 다 배우는 거니까 그죠? 진짜 대학의 새로운 모델 같아요. 네네네.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대학원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을 하려니까 알아야 뭐가 영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레벨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에덱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에덱스 저는 계속 만나니까 거기 이제 고등교육이 정말 이제 수요는 엄청 아프리카나 인도나 뭐 이런 데는 정말 대학을 뭐 몇십 개씩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몇십 개씩 지어야 되는 뭐 지금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의 대학 모델 가지고는 그게 이제 안 돼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사실 그 에덱스나 뭐 코세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완전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협력하고 뭐 같이 배워가고 이런 모델이 사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무크는 이미 이제 에덱스랑 코세라가 다 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에서 누가 나올 수가 없고 또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오히려 좀 하이터치, 뭐 공유, 뭐 협력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게 좋겠다는 저는 생각했었는데 딱 하시네요. 그게 진짜.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딱 잘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저는 대박 난다고 믿고 있지만 저만 믿는 게 문제예요. 저 처음에 할 때 이거 다 반대했어요. 예. 글로벌하게 가실 때 저랑 좀 같이 좀. 베트남에 꼭 가고. 그러니까. 저도 제일 1번 생각한 게 베트남. 예. 저도 지금 그 베트남을 하는 게 있어서. 네. 아까 딱 듣자마자 나중에 연락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만들어지면 내가 이 글로벌하게 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모델.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일단 큰 그림 하에서 논의가 되면은
갖고 뭐 일단 대전에는 좀 얘기를 네, 해보려고 대전 같은데 또 그게 대전 R&D 교육청 기관이 많으니까 이런 그죠? 데 하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연구자들이 몇백 명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은퇴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저는 이제 스템 쪽에 커리큘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메이크 실질적으로요. 학교 스템 내려가면 쪽이라고 하면 예. 조금 더 학교 내려가면 메이크 스페이스 하죠. 티네이저. 예.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도 비슷해져요. 거기 이제 그 대전 교육정보 원장님 오시는데 그게 메이커 스페이스 그 어떤 실험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전에 여기도 왔던 민나치 변호사님 그쪽은 레드메이커도 해서 지금 메이커 교육센터가 있고 소프트 교육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버 교육센터가 이제 마지막이라 사실은 한 몇 주 전에 사이버 교육을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주 장관님하고도 연계가 되고 뭐 전체에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운 머신에다가 오픈소스 OS까지 올려서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저희는 네. 사실은 성인이라서 아까 AI 폴리도 그랬지만 문제를 던져주고 너네가 풀어라가 돼요. 그리고 에콜42가 그런 방식이에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고요. 근데 학생들은 아직은 살짝 반숙 더 정도.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 물론 키워줘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서 학생들이라면은 사실은 커리큘럼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커리큘럼을 다 누군가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빠른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큐레이티드 커리큘럼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정보는 엄청 많으니까 지금 트렌드에 맞게 가져다가 큐레이션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학생들은 큐레이티드 커리큘럼이 이제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많이 했어요. 아주 너무 좋네. 네. 네.